정비사업이죠.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 중에 요 3번, 4번이 사업을 하는 내용이었고, 사업. 그리고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 사업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도시군계획사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도시군계획사업. 그래서 도시군계획사업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4번은 법이 따로 만들어져 있었죠. 그래서 이게 도시개발법이란 걸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재개발, 재건축하는 법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사업 절차를 비교를 하실 겁니다. 일단 도시군 계획 사업은 1단계는 사업이 결정이 되어야 하겠죠. 요 사업 결정을 계획 사업은 무슨 절차로 한다는 거예요?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1단계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 3번 사업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복습을 하시는 겁니다. 3번 사업을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한번 적어봅시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시설 사업은 시설 사업은 1단계가 사업을 결정할 때 당연히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기반시설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니까 이름이 바뀌었죠.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도시군 계획시설 이렇게 바뀝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계획으로 결정한 시설 이런 얘기죠. 그럼 이 시설이 결정된 땅을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시설 부지가 만들어지면 이 시설 부지에서 시설을 도시군 계획 시설을 사업을 하겠죠. 시설 부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자, 우리는 도시 개발 사업을 한번 도시 개발 사업이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개발 사업은 1단계가 개발 사업은 국계법에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가를 했죠. 그래서 관리계획 절차를 그대로 갔어요. 조금 달랐어요. 조금은 달랐죠. 그래서 개발 사업은 어떻게 개발할 건가 계획안을 만들어 가지고 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했죠. 그러면 시설 사업은 시설 부지에서 하는 사업이고 도시 개발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도시 개발 구역에서 하는 사업이죠. 이 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절차가 개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일정한 절차를 거치겠죠. 그 절차가 관리계획 절차예요. 그런데 관리계획 절차와 동일하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는 개발계획 만들어서 이렇게 개발구역 지정하는 절차가 관리계획하고 나중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걸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절차는. 자, 예외적으로 개발법은 특징이 뭐던가요?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하는 예외를 인정했다는 게 요거는 개발법에만 나옵니다. 우리가 계획사업이 3개죠. 3개 중에 우리 도시개발사업에만 구역이 먼저 나오고 계획이 나중에 나오는 예외를 인정을 해요. 자, 시설사업은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서 관리계획 절차가 뭐죠? 입안을 해서 결정해서 고시하죠. 고시하고 뭐까지 나와야 효력이 발생해요? 지형도면까지 고시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지요. 물론 기억이 안 나셔도 괜찮아요. 요 시설이 결정되면 지형도면만 만듭니까? 단계별 집행계획도 만듭니까? 단계별 집행계획도 만들어서 공고를 하거든. 그래서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되면 단지를 만듭니다라고 이를 기억을 해줄 거죠. 단지는 누가 만든다고 기억하셨어? 입안권자가. 이렇게 우리가 정렬했어요. 자, 그래 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되면 시설부지가 나오는데 여기도 어떻게 계획을 개발할 건가? 계획을 만들어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개발구역 고시하는 거거든. 그러면 계획이 먼저 나와요? 구역이 먼저 나와? 계획을 만들어서 구역을 고시하니까 대외적으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건 계획과 구역이 같이 고시되는 거죠. 대외적으로 고시하는 시점은 같은 거예요. 계획을 만들어서 고시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이 먼저 고시가 되고 예외적으로 개발계획이
고시가 되는 예배를 인정한다는 거죠. 요거는 개발법에만 나와요. 다른 사업은 다 계획 만들어서, 그죠? 시설부지 만들고 계획을 만들어서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할 구역을 만들거든. 계획을 짜서. 그러니까 요거는 구역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고시 시점이 다를 때는 2년 아니면 5년 내에 개발 계획을 고시를 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국회법에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거 공부하셨죠? 이번 진도는 뭔가 내용을 많이 아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나중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한 개라도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지구를 단위로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구역을 지정했죠. 계획 만들려고 구역 지정한 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거든.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되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야죠. 계획 만들려고 구역 지정했으니까 계획을 만들어야지. 그런데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반드시 토지를 이 계획대로 이용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구역만 지정되고 계획이 계속해서 안 나오면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나는 계획이 안 나오면 개발행 허가가 안 나요. 계획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다니까. 그럼 무슨 말이냐? 구역만 지정해놓고 구역이 먼저 나오고 계획이 나중에 나오는 경우는 일정 기간 내에 계획이 반드시 나와야 돼. 안 나오면 우리 재산권이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3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을 고시해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3년이나 숫자도 앞으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숫자거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개발구역이 먼저 나왔죠. 그리고 개발구역이 지정되면요, 다음에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하면, 지난주에도 공부하셔서 사실은 개발구역을 우리가 왜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지? 지난주에 안 봤죠? 그래, 왠지 되게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 오는 길을 잊어버릴 뻔했어. 이 마트에 주차 이제 곤란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때까지 마트에 주차를 잘 했는데, 나가는데 기계로 걸어놨어. 차단기. 보셨어요? 네. 그래가 지난주에 주차비 2만 원 했어. 많이 그러니까요. 아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물건 샀는데도 4,000원. 이제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저번에는 공영주차장 갔더니 좀 늦게 오니까 주차장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일찍 와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여기도 개발구역 지정되면은 여기는 나무 한 그루도 마음대로 못 베고 못 심게 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시설부지도 건축물, 공작물 허가 안 난다고 그랬죠. 여기는 건축물, 공작물뿐만이 아니고요. 나무 한 그루도 마음대로 못 베고 못 심고. 그래 놓고서는 개발계획이 계속해서 안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2년 아니면 5년 내 개발계획을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기간 내에 개발계획이 고시가 안 되면요, 개발구역이 없어져 버려요. 개발구역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이 2년과 5년의 차이점은 면적이 작으면 2년 이내 계획을 고시해야 되고 면적이 크면 5년 내에 하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면적의 기준이 330만 제곱미터라고 그랬죠.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 지금 이런 숫자.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5년 내에 고시를 해야 되고요. 330만이 안 되면 미만이죠. 이상과 미만 우리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상과 미만. 여기 이상이면 요거는 미만이 돼야지. 한번 해볼까요? 혹시나 아시겠지만. 이상과 이하는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거예요? 제외하는 거예요? 포함하는 거죠. 초과 미만은 자기 자신을 포함해요? 제외해요? 제외하는 거죠. 제외하는 거. 자, 2분의 1 이상과 무슨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공법에는 반수 이상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2분의 1 이상이 나오고 2분의 1 이상과 과반수는 다르죠. 과반수는 2분의 1을 초과하는 것이죠.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 가지고 우리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330만 이상은 5년 내에 고시를 해야 되고 330만 이하 해버리면 양쪽이 중복되죠. 330만 미만은 2년 이내에 고시해야 된다. 그럼 330만 제곱미터의 의미가 우리가 다음에 공부하면요, 330만 이상이 되면은
이 동네에 개발 계획을 만들 때 여러 기능이 복합 기능이 되도록 해야 돼요. 아파트만 덜렁짓고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여러 기능이 조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개발 계획을 만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요게 개발 사업을 결정하는 절차예요. 요거는 시설 사업을 결정하는 절차. 시설 사업은 오리지널 관리 계획. 개발 사업은 절차는 관리 계획입니다만 국회법의 관리 계획과 똑같지는 않다. 뭐가 다른지 다음 찾아낼 거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개발 계획에서는 뭐를 공부했는가? 도시개발구역에서는 뭐를 공부했는가 하는 학습 목표를 정해봤다 이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번 진도는 내가 여기서 뭐를 공부하는지 학습의 목표를 잡고요. 그 제목을 자꾸 반복해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년 내내 채워나갈 거고. 2단계는 시행자가 나와가지고 뭐를 했어요?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동그라미 몇 개 공부하셔서 기억나요? 3개 공부했죠. 그러니까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뭐를 받았죠? 인가 받아서 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하는 게 2단계. 1단계는 관리계획이니까 관리계획 결정은 관리계획의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는 행정청이죠. 입안 결정권자에는 행정청이 아닌 자가 없어요. 그래서 1단계 계획은 관리계획 결정권자인 행정청에서 관리계획으로 사업을 결정했고 2단계 실시계획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시행자가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게 2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시설사업의 시행자 하면은 뭔가가 떠올라야 되죠. 그걸 떠올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뭐를 떠올려야 돼, 얘는? 그렇지, 입안권자, 이 말을 떠올려야 돼. 그래서 우리 국회법에 입안권자가 하는 거 제가 3개 기억할 겁니다. 단지하고 시설사업 시행자, 이런 것들을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시설사업 시행자면 입안권자니까 입안권자가 한다는 말은 원칙은 누가 한다는 뜻이에요? 특광시장 문수가 한다. 입안권자 한다는 말은 원칙은 특광시장 문수가 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누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입안권자 모르면 안 되죠. 입안권자는 원칙은 특광시장 군수인데 예외라는 얘기는 특광시장 군수가 아닌 자가 예외죠. 특광시장 군수가 아닌 자를 국도라고 외우자고 했습니다. 국도. 그래서 이제 1월달 되면 제가 국도 나오는 거 잡으세요. 또 이런 얘기 자꾸 할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외적이란 말은 사유가 있겠죠. 그럼 국장은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도의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예외란 것은 항상 나오면 예외가 아니지. 어떤 나오는 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하는 것이다. 얘들을 우리는 다른 말로 입안권자라고 제가 기억하시라고 했고, 입안권자는 아까 말씀드리지만 좀 행정청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입안권자 행정청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업은 행정청만 하는 게 아니고 비행정청도 사업을 했죠. 그런데 비행정청은 본래 원칙적인 입안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를 받아서 한다고 했어요? 지정을 받는다 이렇게죠. 그래서 시설사업 시행자면 입안권자, 행정청이 아닌 자는 지정받고, 이 정도만 기억하면은 이번 진도는 무조건 성공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3월, 5월 돼도 대답을 못 한다니까요.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개발사업 시행자도 우리가 보셨죠? 개발사업도 2단계는 시행자가 뭘 만들어요? 실시계획 만들어서 똑같은 거예요. 실시계획 만들어서 여기도 동그라미 일단 3개 공부하셨습니다. 인가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설사업은 원칙적인 시행자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지. 입안권자니까 원칙은 특광시장 군수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발사업, 화명동의 어느 동네를 개발을 한다. 그걸 신도시 개발할 때는 원칙적인 시행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개발사업은 어느 동네를 개발하면 거기 토지 소유자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민간 건설업자가 할 수도 있고, 사업을 제안해가지고 여기 좋은 사업이 제안이 들어오면 그 자를 시행자로 지정해줘서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번 진도에 기억하실 건 개발사업 시행자는 무조건 지정을 받아서 한다는 거. 지정을 받아서 한다는 건 원칙적인 시행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누구를 지정해준다? 이렇게 사업하자고 제안을 하는 자,
아시겠죠? 그런 자들을 지정해 주는 게 원칙인데 우리 항상 또 우리 계획사업 세 가지는 관할 관청을 꼭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우리가 시설사업의 관할 관청은 누구? 결정권자. 개발사업의 관할 관청은 누구? 지정권자. 그래서 앞으로 제가 개발계획 밑에는 항상 지지 두 개를 적을 겁니다.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랬죠. 지정권자가 누구예요? 이 개발구역을 지정한 자. 제가 우리 관리계획에서는 이것도 다 관리계획 아닙니까? 지정과 결정은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그럼 지정권자 하면은 관리계획 결정권자예요. 그래서 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일반적인 관리계획 결정권자와 똑같이 원칙은 누구? 시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누구? 국장. 국장. 우리가 이 11월, 12월 강의를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앞으로 수업이 진행이 잘 돼요. 근데 11월, 12월 강의를 무시해요. 무시해요. 그러니까 밑에 기초가 안 된 상태에서 내용만 죽기 살기로 받아들이니까는 이거는 노가다예요. 그죠? 헬스클럽 가서 운동을 해도 전문적인 트레이너한테 다 이렇게 코치를 받아가지고 기초 차근차근 해나가면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안 하니까는 그건 운동이 아니고 뭐예요? 노가다예요. 운동도 과학적으로 해야지. 과학적으로 안 하면 노가다라니까. 자, 그래서 요 지정권자, 즉 개발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는 자가 계획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개발구역 지정하고자 하는 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그래서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하고 개발계획 내용에는 뭐 빼고는 다 있다고 기억하자고 그랬죠. 지구단위 계획 빼고는 다 여기서 결정한다. 그 개발계획 내용을 물으면 모르는 말이 나오면 다 개발계획이 있다. 이렇게 기억해버리고 지구단위 계획은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1단계 계획을 만든 요 지정권자가 관할관청입니다. 그러면 내가 개발사업 시행자가 되고 싶어. 그럼 이 개발구역을 지정한 자 있죠? 지정한 자 찾아가서 뭐를 받아야 돼요? 지정을 받아야 돼요. 아무나 나를 지정해 주세요 하면 지정해 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자격이 있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자를 개발사업은 제가 개발사업을 소개시켜 드릴 때 과거에는 공공만 했다니까 택지개발 촉진법 시절에. 지난주에 제가 야간만 수업하다 보니까 오전에 말씀을 조금 잘못 들은 게 있는데 큰 의미는 없어. 택지개발 촉진법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없애고 이 도시개발법 만들려고 한 거거든. 근데 지난주에 제가 택지개발법하고 뭐라고 그랬더라? 주택건설 촉진법 이렇게 얘기했죠. 그거는 좀 잘못된 표현인데 어쨌든 관계없고. 어쨌든 택지개발 촉진법은 공공만이 강제적으로 수용해서 사업을 했는데 근데 여기는 민간도 들어가죠. 그래서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공, 민간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공부하자라고 했습니다. 법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제가 하는 얘기예요. 공부할 때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게 좋다 이 말. 그러면 시설사업은 일반권자 비행정청 했으니까 행정청, 비행정청 이렇게 나눈 셈이에요. 행정청은 지정을 안 받고 행정청이 아닌 자만 지정받죠. 그런데 얘는 공공이든 민간이든 무조건 뭘 받아요? 지정받아요. 행정청도 다 지정받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 있죠? 공동출자법인이라고 합니다. 공동으로 출자를 한 법인이다. 자,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뭐 기억하실 부분은 공공은 누가 공공이든가요? 공공은 아시죠? 국가지자체 행정청이죠. 행정청에다가 각종 공사들까지 합해서 국지공을 공공이라고 합니다. 근데 공사는 우리가 공부하시는 공법에 개발법의 공사가 제일 복잡해요. 개발법에. 나중에 정비법, 주택법에도 공사가 나와. 근데 거기는 공사가 딱 2개씩밖에 안 나와. 공사가 똑같아요. 근데 개발법은 정부가 투자하고 출인한 공사 있었죠. 그걸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이렇게 나와요. 공공기관도 있고 누구도 있고 정부 출연기관. 이는 중앙정부가 투자한 공사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 들어보셨죠? 여기 정부 출연기관. 뭐 2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아실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지자체가 투자한 공사를 뭐라고 한다? 지방공사. 부산시가 투자해서 만든 공사, 부산시 도시공사.
경기도 도시공사, 경상남도 도시공사 이런 거 있죠. 그런 공사를 지방공사라고 합니다. 그럼 지방공사는 종류가 나와야 안 나와? 안 나와. 지자체에서 투자한 공사들을 지방공사라고 하니까. 근데 중앙정부가 투자한 공사는 종류가 많죠. 그래서 나중에 개발법에 공공기관이 6개가 나오고 정보 출연기관이 우리 개발 사업을 하는 정보 출연기관이 2개가 나와요. 그럼 시험 칠 때까지는 얘들 종류 정도는 한번 보고 가셔야 되겠지. 시험 칠 때까지는. 지금은 전혀 몰라도 돼. 지금은 공공기관 뭐라고 생각하죠? 국가, 지자체, 각종 공사들까지. 이걸 뭐라고 한다? 공공이라고 합니다. 자, 민간 시행자는요. 우리 개발 사업의 민간 시행자는 누가 있었어요? 토지 소유자도 있고 그들이 뭐를 만들어서 조합을 만들어서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 시험은 조합을 자주 물어보는데요. 요 조합은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할 때만 환지할 때만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개발 사업의 조합입니다. 개발법의 조합은 절대로 무슨 방식에는 안 나와요? 수용 방식에는 안 나와요. 환지할 때만 나와. 그러니까 뭐 요거 정도 한번 이번 진도에서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들 중에서 지정권자가 뭐한다? 지정한다. 뭐 그렇죠. 이번 진도 더 이상 공부하신 것도 없어. 그럼 시행자는 여기는 입안권자, 여기는 무조건 뭐 지정받는다. 요걸 비교하시라는 거야. 우리가 3월 과정, 5월 과정, 7월 과정 가도요. 이렇게 비교가 안 돼요. 그때는 이미 얘들한테 뭐가 붙어서 살이 붙어가지고 이 집 식구인지 저 집 식구인지 구분이 잘 안 가. 그때 비교해버리면 더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과정에서 반드시 이렇게 한번 시설사업은 이렇고 개발사업은 이렇고 비교를 한번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된다. 시행자 한번 이렇게 비교해봤고 자, 실시계획은 인가를 받는데 당연히 인가 받는 건 2단계 실시계획은 1단계 계획에 항상 뭐 해야 되죠? 부합돼야 돼. 시행자가 어떤 진행하는 실시계획, 공사계획을 짤 때 1단계 이 사업을 결정한 결정권자의 생각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2단계 계획은 항상 1단계 계획에 부합됩니다. 그럼 실시계획은 무슨 계획에 부합? 관리계획. 개발사업은 실시계획이 무슨 계획에 부합? 개발계획. 개발사업은 1단계 계획이 개발계획이죠. 개발계획.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여기는 아까 관할관청이 누구라고 했어요? 관할관청이 누구라고 했어? 결정권자라고 그랬잖아. 결정권자. 이 사업은 관할관청이 누구? 결정권자. 이 사업은 관할관청이 누구? 근데 실질적으로 얘와 얘는 지금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여기 결정권자나 여기 지정권자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누구한테 받으라는 거예요? 시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누구? 얘들한테 받으라 이 말이지. 얘들이 결정권자니까. 근데 우리 책에는 아마 대통령령만 적어놔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었을 겁니다. 국토부 장관이 국장한테 지정받은 자 있죠? 얘는 국장한테 인가를 받고요. 나머지는 전부 누구한테 받고? 시도, 대도시한테 받고 이렇게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법률 조문은 얘네들한테 받아라고 되어 있고 대통령령에는 얘한테 받는 자는 딱 하나밖에 없다. 국장한테 지정받은 자. 아시죠? 국장한테 지정받아서 시행자가 됐잖아. 그럼 얘가 실시계획을 만들었겠지. 그때는 국장한테 받으라는 얘기야. 나머지는 전부 누구한테 받고? 시도, 대도시. 그러면 만약에 이 결정권자가 인가권자인데 얘네들이 직접 시행자에 해당한다면 얘네들이 직접 시행을 한다면 이런 얘기죠. 얘네들이 직접 시행한다면 실시계획을 작성한다 안 한다? 당연히 하죠. 실시계획이 없으면 안 돼. 작성은 하는데 얘들은 인가를 안 받겠죠. 자기가 자기한테 인가 받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그거 하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공식이 뭐냐? 이렇게 인가를 하려면 우리 공법에 계획이 나오면 제가 1년 내내 뭘 물어요? 주민의 의견이 있나 없나를 항상 물어봅니다. 우리 공법에 계획이 나오면 우리 공법의 계획은 개인 계획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공동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 의견을 반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도 실시계획에 주민 의견을 들어요. 우리 공법에 주민 의견 안 듣는 계획이 몇 번 나온다고 했어? 기억나세요? 우리 공법에 계획이란 이름이 나왔는데
주민 의견 듣는다 그러면 틀리는 계획이 두 개가 있어. 요 두 가지 계획 빼고는 계획은 무조건 주민에게 의견을 듣습니다. 그러면 주민 의견 듣는 건 공청회가 있고 열람 있죠. 근데 실시 계획은 공청회 없어요. 우리 공법에 공청회는요, 총 5번이 나오는데 우리가 3개밖에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실시 계획 이런 데는 공청회라는 게 없고 무조건 여기 주민 의견은 국계법은 열람이라고 그러고요. 다른 법은 공람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주민에게 열람시키죠. 첫날 하셨죠? 열람은 며칠 이상? 14일 이상. 앞으로 열람, 공람 기간 하면 14일이에요. 근데 또 열람, 공람 기간이 14일 하면 안 되는 게 정비법에 또 2번 나와. 제가 그래서 주민 의견 안 넣는 거 2개, 공람 기간이 14일이 아닌 거 2개,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니까. 뭐 말인지 아시죠? 그럼 이런 것들을 빨리 내가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해 주셔야 돼. 근데 요것도 나올 때마다 정리를 안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그럽니다. 자료를. 그냥 내가 한번 적어보면 될 건데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차근차근 안 따라오신 분들은 그런 거 하나하나가 꿈 같은 거야. 2개, 3개 하면 미치겠는 거야. 뭐가 2개 해주고 뭐가 3개인지. 네. 그래서 차근차근 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제대로 정리 못하면 우리 공법이 어렵습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주민한테 14일 이상 뭐를 해서 열람시켜 의견을 듣죠.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인가를 해준다는 거야. 그러면 주민 의견은 인가를 하고 나서 듣는 거예요? 인가를 하기 위해서 듣는 거야? 인가를 하기 위해서. 인가를 하려면 14일 이상 열람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인가를 했으면은 우리한테 또 고시에서 뭐 해야죠? 알려줘야죠. 고시 공고가 알려주는 거죠. 관보나 공보에 고시 공고한다. 국장이 고시하면 어디 갈까? 관보. 지자체가 하면 공보. 그러니까 시도 대도시는 공보해야겠지. 물론 요즘에 공고 고시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다 기본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실시계획이 고시가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중요하죠. 우리 시설사업은 3단계가 공익사업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수용사용도 있고 환지도 있고 환권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시설사업은 오로지 무슨 방식으로 했어요? 수용사용 방식밖에 없었죠. 그러면 실시계획 고시의 효과가 뭐예요? 바로 이때부터 뭐 한다? 수용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부터 수용과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 사용하면 또 이 법에 없으면 수용 사용에 관한 일반 법이 무슨 법이에요? 공취법이죠. 그래서 이 법이 없으면은 공취법을 준용한다. 이 법에 없으면 공취법. 이 법에 없으면 공취법 준용한다는 말은 공취법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죠. 아니니까 이 법에 있는 걸 물어볼까? 공취법 내용을 물어볼까? 이 법에 있는 걸 물어볼까? 여기 우리는 지금 국토계획법 보고 있죠? 시설사업은 국계법 내용이잖아. 요거는 개발법이고 아시죠? 그럼 국토계획법에 있는 내용 몇 개를 공부하셨어요? 2개. 요 2개는 공취법과 같은 내용, 다른 내용? 다른 내용이지. 특례지. 그럼 요 2개 빼고는 다 수용과 사용에 있어서는 무슨 법 준용? 공취법 준용합니다. 그럼 이 2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 2가지는 공취법과 달랐는데요. 이제 뭐 여기도 했고 여기도 했으니까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공취법은 공익사업이어야 수용한다고 그랬죠. 공익사업. 공익사업은 공취법 4조에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공취법 4조에 공익사업에 해당되어야 수용이 가능해.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인지 아닌지를 인정을 받으라고 그랬죠. 그걸 우리는 무슨 인정? 국토부 장관한테 공익사업이라고 인정을 받아내야 돼요. 그럼 국장이 이 사업은 공익사업이에요 하고 인정을 해서 관보에 뭐를 한다? 고시합니다. 이걸 사업인정 및 그 고시라고 얘기합니다. 사업인정 고시가 떨어졌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공익사업이라는 얘기죠. 공익사업이니까 이제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업 인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수용과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 법은 무슨 법의 내용이에요? 공치법 내용이잖아요. 그럼 공치법에서는 네가 수용 사용하고 싶으면 뭘 받아라? 사업 인정을 받아라. 공치법에 의해서. 그러면 수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국회법, 개발법, 정비법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인정을 받아야 되든가 그냥 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든가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간주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별도로 사업 인정 안 받는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다? 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말의 의미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시설사업은 언제부터 수용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시계획이 뭐가 되면? 고시가 되면. 그래서 실시계획 고시를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으면 그냥 공치법에 의해서 이 법에 의해 가지고 뭐가 있는 것으로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별도로 사업 인정 안 받고도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뭐가 가능하다? 수용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 그럼 우리 지금 뭘 물어볼까? 공치법에 의한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는 시점이 언제냐? 시점이 언제냐 이 말이죠.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실시계획 고시가 떨어지면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럼 우리 지금 뭐라 물어볼까? 물어보면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물으면 틀리죠. 이때 사업 인정 공익사업으로 간주되는 게 아니잖아. 언제? 실시계획 고시가 있을 때. 그거 하나 주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우리 개발법의 실시계획은 우리가 계획사업이 3개니까 실시계획이 3개겠네. 맞죠? 근데 개발법의 실시계획은요, 요 2가지가 다르다고 했어요. 요 2가지가 달라. 이런 다른 점을 우리는 잡아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시설사업의 공식입니다. 시설사업의 첫 번째 공식이 뭐다? 뭐를 받아야 돼요? 인가를 받아요. 요건 똑같죠? 자, 이게 누구한테 인가 받아? 그래, 여기는 과대관직 지정권자잖아. 여기는 결정권자, 지정권자. 그런데 결정권자나 지정권자나 사실은 같잖아요. 그럼 원칙은 지정권자 누구예요? 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시도 대도시죠. 예외적으로 누구도 지정을 할 수 있다? 국장. 얘는 똑같잖아. 그러면 두 번째, 얘네들이 인가를 하려면 시설사업은 누구 의견 들어서 인가했어요? 주민 의견. 여기도 인가를 하기 위해서 의견을 듣거든요. 근데 여기는 주민 의견이 아니에요. 요게 달라. 그럼 누구 의견 듣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얘네들이 인가할 때 밑에 지자체 의견을 듣습니다. 그럼 국토부 장관이 만약에 지정권자면 국장이 인가하겠죠? 그럼 국장은 자기 밑에 지자체, 시, 도지사인데 개발사업에서는 도지사나 대도시나 권한이 같아요. 그래서 국장은 누구 의견을 들어요? 시도, 대도시. 자, 만약에 시도, 대도시가 지자체면 대도시는 기초예요, 광역이에요? 기초죠. 그럼 대도시 밑에는 대도시장이 경상남도 밑에 있는 김해시, 창원시라니까. 인구가 50만 이상이시. 그러면 김해시, 창원시 밑에는 지자체가 있다, 없다? 없죠. 자기가 기초라니까. 그러면 대도시는 자기 밑에 지자체가 없으니까 의견 들을 데가 없어. 그럼 누구만 의견 들으면 돼? 얘만 의견 들으면 되지. 시도지사가 인가권자다. 그러면 밑에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들으면 돼요. 물론 요 시장에는 누구는 빼야지 맞죠? 대도시는 빼야 맞겠죠. 왜? 대도시는 지가 인가권자니까. 지가 지한테 의견 든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요거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는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효과입니다. 자, 시설사업은 실시계획 고시 효과가 이때부터 수용 사용하는 거였죠. 근데 우리 개발사업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보셨어요. 개발사업은 왜 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느냐? 구역을 먼저 지정하는 이유가 크게 2개였거든. 개발계획을 공모하고자 할 때도 구역을 가르쳐줘야 계획을 공모를 할 수 있지. 두 번째는 갑자기 땅값이 올라가는 지역. 갑자기 올라간다는 건 주상공은 이미 올라가 있죠. 주상공이 아닌
녹관농차 이런 지역은 갑자기 땅값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구역을 먼저 묶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수용 시점이 이 시점이라면 시설사업처럼 이 시점이라면 땅값 올라서 수용 못하겠죠. 그래서 개발사업은 수용 시점이 다른 사업보다도 개발사업은 수용 시점이 빨라요. 수용 시점이 빠른 게 좋아요? 늦는 게 좋아요? 너무 빠르면 땅값 제대로 못 쳐받아요. 아시겠죠? 어느 시점에서 내 땅을 감정평가를 하는 건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발사업은요, 이 개발계획을 고시하죠. 여기는 개발계획과 구역이 같이 나오니까 밑에는 개발계획이 뒤에 나오잖아요. 이 개발계획을 고시할 때 이 개발계획의 내용 중에 자, 아까 뭐라고 그랬죠? 개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 빼고는 다 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뭐를 수용할 건지 수용 대상이 들어갑니다. 수용 사용할 대상 있죠? 수용 사용할 대상인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발계획에 고시되면 그 내용에 수용 사용 대상이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느 몇 번지 토지를 수용할 건지 어느 몇 번지 뭐 건축물을 수용할 건지가 나오죠. 이게 고시되는 순간 공시법에서 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수용 시점이 여기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시설사업하고 개발사업은 수용하는 시점이 다르다. 수용하는 시점이 다르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개발사업 실시기의 고시 효과는 절대로 이때부터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사업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러면 안 되겠네. 사업 인정받은 것으로 보는 시점은 저기라고요. 그거 하나 주의하시면 돼요. 그러면 개발사업은 앞으로 우리가 개발사업은 이렇게 공부를 하실 겁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요. 효과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 시골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은 개발구역 지정하면 무슨 지역으로 바뀌어버려요? 도시지역으로 바뀌어버려요. 요거는 용도지역이죠. 우리 국회법의 관리계획 내용 1번이잖아. 용도지역. 용도지역이 바뀝니다. 용도지역이 없는 땅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존의 용도지역이 시골지역에 하더라도 도시지역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한 개가 더 간주가 됐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간주가 됐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간주가 돼야 안 돼요. 계획은 아직 없어. 아까 지구단위 계획은 구역 지정하고 몇 년 뒤에 수립하라고? 3년. 그러면 이 동네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에요 라고 이렇게 간주를 해주는 이유, 목적이 뭐예요? 나중에 뭐 하라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라. 이 동네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니까 이 동네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니까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라 이런 것이라니까. 몇 년 내에? 3년 내에.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되면 3년 내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게 개발 계획이 아니고 무슨 계획 만들 때? 실시계획 만들 때. 누가? 시행자가. 실시계획 만들 때 지구단위 계획에 해당하는 사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고시한다니까. 그러면 이런 내용이 고시가 돼야 안 돼요? 고시가 되겠지. 실시계획 내용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했으니까. 자, 도시지역은 우리가 기억나시죠? 도시지역은 16개로 세분이 됐잖아. 16개 중에 뭐에 해당할지 여기서 결정나, 여기서. 그럼 이런 용도지역이나 지구단위 계획이 고시가 되었는데 이런 용도지역이나 지구단위 계획은 사실은 개발법이 아니고 국토계획법에서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요거는 국회법의 관리계획으로 결정했어요. 개발법에서 지금 수립을 했어. 개발법에 수립한 거지 국토계획법의 관리계획 절차가 있었던 거 아니죠? 아니지만 국토계획법의 관리계획 절차를 통해서 결정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국토계획법에서 무슨 절차가 있은 것으로 본다? 고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효과예요. 그래서 개발법의 실시계획 고시 효과는 국토계획법의 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 그리고 우리 공법은
A라는 법에서 해야 되는데 B라는 법에서 A라는 법에서 할 걸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법에서 뭐라 한다고? B법에서 만들었지만 A라는 법에서 만든 것으로 뭐 한다? 인정을 해준다는 거야. 그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저 북한 개성공단 할 때 개성공단 북한에서 만들어도 우리 남한 대한민국에서 만든 것으로 본다. 인정을 해준다. 인정을 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잖아요. 인정을 해주면 우리나라 제품이 되는 거고 인정 안 해버리면 북한에서 만든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뭐 FTA 이런 데 그 해당이 안 되는 거라니까. 이해갑니까? 그래서 개발법의 실시계획 고시 효과는 수용 사용이 아니고 이런 내용은 국토계획법에서 관리계획 절차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간주를 해주는 효과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시설 사업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시설은 누구 의견대로 했어? 주민 의견. 근데 여기는 지자체. 시설 사업은 수용 사용이죠. 사업 인정 받은 것으로 보는데 여기는 관리 계획이 간주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무것도 아닌데도 지금 뭐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 그죠? 밑에 하고 아래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뭐가 다른지 숨은 그림 찾기를 잘 한번 해보시라고. 2번 보고 3번 보고 그러면은 됩니다. 2번 보고 3번 보고 그러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는 3단계 수용 방식은요. 대상 토지 등을 보상금을 주고 전부 수용을 해가지고 공사에 들어가고 공사가 끝이 나면은 우리 공법은 항상 인가를 받든 허가를 받든 승인을 받든 받아서 공사를 하게 되고 하게 되면 인가 받으면 뭐 받은 대로 인가 받은 대로 허가 받고 하면 허가 받은 대로 승인 받고 하면 승인 받은 대로 해야 되겠죠.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한다 안 한다? 한다. 우리 도시계획사 우리 국계법의 개발행 허가 이건 중공검사라고 표현합니다. 중공검사. 중공검사 합격하면은 합격했다는 증명서 내주고 그 다음에 공사 끝났다고 말한다. 공고를 하죠. 이렇게 공사 끝났다고 공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공익사업이니까. 만약에 공익사업이 아니면은 중공검사 받고 끝납니다. 우리 개발행 허가 같은 경우는 그냥 중공검사 받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공익사업이니까 또 끝났다고 공고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용 절차는 똑같아요. 자, 우리 개발사업도 3단계는 수용 사용 방식도 있고 무슨 방식도 있어요? 환지 방식도 있다고 그랬죠. 물론 두 개를 섞어서 하는 혼용 방식도 있었습니다. 수용 사용 방식은 똑같아요. 절차가 하나도 안 틀려. 그거 끝나면 중공검사 받고 합격하면 공사 완료 공고. 그런데 얘와 얘 차이점 뭐다? 얘는 도로 공원 만드는 거고 얘는 공사 완료 공고하면 끝나. 근데 신도시 개발사업은 택지를 조성했잖아. 했으면은 이걸 분양을 해야죠. 분양. 택지를 공급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원형지 상태로. 원형지란 건 반듯하게 택지를 조성하고 안 하고 조성되지 않은 상태, 원래 형태 그대로 팔아먹는 게 원형지고 반듯하게 택지를 조성한 걸 조성토지라고 그래요. 조성토지. 물론 토지만 조성하는 게 아니고 건축물, 공작물도 건축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성토지 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분양하는 방법, 이렇게 분양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뭐 이것까지는 모르셔도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수용 방식에서는 앞으로 여기서 5가지를 공부하실 텐데 이번 진도에서 2가지만 좀 꼭 가지고 가자라고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개발 사업에 민간이 참여를 하는데 이 민간에게만 해당되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민간은 믿지 못하는 우리 공법이 민간은 안 믿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민간한테는 100% 수용권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물론 수용 방식에는 전제 조건이 누구는 관계가 없다. 아까 조합은 전부를 무슨 방식? 환지 방식 할 때만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수용 방식에는 조합이 나오질 않아요. 여기서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조합은 없습니다. 그러면
민간이 조합은 관계없지만 민간이 시행자다. 그럼 100% 수용권을 안 줬기 때문에 얘는 면적의 3분의 2 이상 얘를 뭐를 하고 있어야 돼요? 소유를 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소유자 총수의 얼마? 2분의 1 이상. 여기에 뭐를 받아야 돼?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기억이 나실려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요하죠. 두 번째, 2번은 아까 했어요. 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시점 있죠. 사업 인정이 간주되는 시점이 다른 사업은 실시계획 곳인데 개발 사업은 언제였어요? 그렇죠. 개발계획 내용 중에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 곳이 요 두 가지만 이번 진도에 가져가자고 그랬거든. 근데 이 두 가지를 갖고 1월달에 오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아니 말이에요. 제가 하자는 것만 가지고 오면은 무조건 공법은 안 될 수가 없어요. 나중에 한 7월달 문제풀이 정도 되면 공법이 재밌다는 말이 나올 텐데. 차근차근 안 가고 나중에 계단을 막 2계단, 3계단 뛰어 올라가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힘든 거야. 요거는 2개만 딱 가져오면 돼. 근데 우리 개발 사업에서 수용하면, 민간은 100% 수용권 안 줘. 개발법은 수용하는 시점이 빨랐어. 요 2개 딱 기억해 주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내일 되면은 개발법의 수용 방식에서 뭐 배웠어요? 그러면 기억 안 납니다. 한 몇 번쯤 잊어버리면 기억날까? 적어도 100번 넘게 잊어버려야 돼. 100번 넘게 잊어버리려면 100번 넘게 공부를 해야 되겠죠. 100번 넘게 봐야 기억이 나고, 기억이 나야 잊어버리는 게 있지 뭐. 공부를 안 하면 잊어버리는 게 있을 수 없잖아. 지난주에 이렇게까지 지난주 여기까지 공부를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은 환지 방식이라는 걸 볼 거예요. 우리 개발사업 시행 방식은 자, 3가지 방식인데 수용, 사용 방식이 있고 방금 보셨죠? 환지 방식이 있고 요 절차는 수용 방식이 요 내용은요 우리 시험에 거의 물어보지 않습니다. 99.9 용은 안 물어봐. 수용 방식의 절차는 의미가 없어. 그냥 돈 주고 다 내보내고 공사하는 거니까. 공사만 잘하면 중공사 바로 받으면 돼. 근데 환지 방식은 절차를 한 번씩 물어봐. 환지 방식은. 근데 그거는 지금 중요하지 않고 환지 방식이 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혼용 방식이라는 건 뭐예요? 2개를 섞어서 하는 거죠. 1번은 수용하고 1번은 환지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혼용 방식은 이런 게 있다는, 이런 방식이 있다는 것이지 혼용 방식의 절차가 따로 있는 건 아니겠죠. 수용하고 환지를 섞어서 하는 거니까 수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은 이 방식으로 가는 거고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동네는 이 방식으로 가는 것 뿐이지 절차는 없어. 절차는 요 2가지 공부하시는 거예요. 수용 방식 절차는 뭐 큰 의미 없었고 수용 방식은 민간은 100% 수용권 안 준다. 민간한테는. 개발 사업은 다른 사업보다 수용하는 시점이 빠르다. 요 2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환지 방식은 토지를 돌려주는 거예요. 내가 우리 동네에 개발 사업을 하는데 내가 본래 토지가 있었어. 그러면 이 동네를 신도시를 반듯하게 만든 택지를 조성해서 나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야. 그러면 개발의 이익을 누가 가져가는 방식이다? 토지 소유자가. 요거는 개발의 이익을 누가 가져가는 거다? 시행자가. 주로 공공부문은 수용을 해가지고 자기 돈으로 수용을 해. 내가 돈 전부 사들여서 나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하면은 이 사업이 대성공적으로 끝나면 돈 보상금을 주고 수용해서 사업한 내가 돈 버는 거예요. 그죠? 나는 그냥 내 땅에 보상받는 거야. 그런데 환지는 토지를 다시 돌려주니까 이 토지 가격이 그 동네가 정말 개발 사업이 잘 돼가지고 땅값이 오르면 이 소유자들이 다시 개발 이익을 갖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은 환지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야. 근데 공공은 환지하고 싶어요? 수용하고 싶어요? 수용하고 싶지. 환지는 머리가 아프다 이 말이에요. 다시 돌려주니까 돌려주면은 말이 많아요 안 많아? 말이 많지. 왜 쟤한테는 쟤 저거 주고 나한테는 이거 주고 왜 쟤는 저만큼 주고 나는 이만큼밖에 안 주고 뭐 이렇게 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수용 방식과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얘는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약속을 해야 됩니다. 미리 약속을 해요. 나한테
어떤 토지를 얼마만큼 돌려줄지를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하는 계획을 우리는 환지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환지, 토지를 돌려준다는 거죠. 돌려주는 계획입니다. 그럼 환지 계획에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내 종전 토지 대신에 내가 예전에 갖고 있던 토지 대신에 어떤 토지로 돌려받는가가 이 계획에 나오는 거예요.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예전에 이 계획에 대해서 주민한테 동의를 받으라고 했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기억이 안 나셔도 괜찮아. 요 개발 계획 있죠? 이 동네를 환지 방식으로, 이 동네, 만약에 부산시에서 이 동네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 짠다 그러면 이 개발 계획에 동의받는다고 그랬거든. 동의가 예전에는 이 계획에도 있었어. 개발법에는 계획이 1단계 계획이 뭐? 요 말이 중요합니다. 1단계 계획이 뭐? 개발 계획. 2단계 계획이 실시 계획. 시설 사업은 1단계 계획이 관리 계획. 2단계 계획이 똑같잖아요. 차이점이 뭐다? 수용 사용 방식에는 계획이 있다 없다? 없어. 수용하는데 무슨 계획이 있어? 돈 주고 사들여서 공사하는 거지. 여기도 수용 방식엔 계획 없죠? 그러니까 수용 방식은 3단계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환지 방식은 계획이 하나가 더 나온다. 아시겠죠? 그러면 개발법은 1단계, 2단계, 3단계 각 단계별로 계획이 하나씩 다 있네. 수용 방식은 없지만. 그리고 개발법은 항상 3단계로 나누니까 개발법은 계획이 몇 개다? 3개다 이렇게 해야 돼. 아시겠죠? 시설사업은 계획이 몇 개다? 2개지. 3단계는 계획이 없으니까. 개발법은 3개. 나중에 이제 정비법 할 때 제가 물어보겠네. 개발법은 계획이 몇 개요? 그러면 3개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자, 환지 계획을 만들어. 예전에 여기도 동의까지 받았는데 지금은 동의 없습니다. 환지 계획이 동의는 없어. 그러나 아까 얘기했죠. 우리 공부에 계획에 나오면 계획에 나오면 누구 의견을 들어야 돼? 주민 의견을 들어야 돼요. 주민 의견을 듣는 거야. 그런데 아까 실시 계획에는 주민 의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이제 또 기억이 나야 된다니까. 환지 계획도요. 인가를 받아서 사과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들한테 어떤 토지로 돌려줄 것인가 하는 계획을 만들어서 주민 의견들을 인가하죠. 인가를 받아내면 환지 계획에 효력이 발생해요. 인가를 받으면. 이거는 뭐 대외적으로 막 공고 이런 거 고시 안 해줘도 돼. 환지 인가가 딱 떨어지면 효력이 발생하고 효력이 발생하면은 공사에 들어갑니다. 공사하는 건 똑같아. 자, 그럼 공사는 아까 수용 방식도 공사했죠? 저볼까? 수용을 해가지고 공사 들어갑니다. 이 공사나 같은 공사, 다른 공사 똑같은 공사예요. 그러면 공사는 무슨 내용대로 해야 돼? 실시계획대로 해야지. 인가 받은 대로 해야 되니까. 인가 받은 대로 해야 되니까 실시계획 인가 받아 했잖아. 실시계획 내용대로 공사가 돼야 돼. 그럼 실시계획대로 됐나 안 된다 중간검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요 공사는 무슨 계획대로? 잘 생각해 보세요. 방금 하셨잖아. 이 공사나 똑같다며? 똑같은 거지. 실시계획대로 하는 거지. 공사는 똑같은 것인데 실시계획은 똑같은데 여기는 수용해서 하느냐 요거는 다시 돌려주느냐 이 차이라니까. 그러니까 환지계획은 공사계획이 아니고 토지 돌려주는 계획이야. 그래서 공사는 실시계획대로 하는 겁니다. 실시계획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검사를 하겠죠. 중간검사를 해요. 지금 기억 안 나셔도 돼. 수용 방식은 공사 끝나면 바로 중공사 들어가요. 근데 환지 방식은 공사 끝났죠. 바로 중공사 들어가면 안 돼. 뭔가를 하고 중공사 들어가야 돼. 요게 다음에 절차예요. 근데 지금 모르셔도 괜찮아. 어쨌든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은 절차상에 이런 또 차이가 있다는 거. 자, 어쨌든 우리는 오늘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환지 계획 인가가 나서 공사에 들어갔다. 공사가 끝나서 제대로 공사를 했다고 중간검사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얘는 아까 수용 방식은 뭐를 하든가 분양했죠. 원형지나 조성토지로 분양을 했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분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토지 소유자한테 돌려준다고 약속을 했잖아.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한 대로 토지 소유자들한테 돌려줘야지. 돌려주는 걸 뭐라고 하느냐면 환지 처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환지 처분. 이런 용어들을 빨리 익혀 주세요. 뭐 어려운 용어는 아니에요. 토지를 돌려주는 처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환지 처분은 무슨 내용대로 반드시 해야 될까? 자, 이대로 토지 돌려줄게 하고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았죠. 그러면 토지를 돌려줘야지. 무슨 내용대로 돌려줘야 돼? 환지 계획에 약속한 대로 돌려줘야 됩니다. 만약에 환지 계획과 다르게 돌려줬다. 우리 대법원 판례 무효입니다. 환지 계획에 없는 처분했다. 무효입니다. 반드시 환지 처분은 환지 계획에 정한 대로 환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환지 처분은 요 계획 내용대로 하니까 우리 시험은 환지 계획도 자주 물어보고 환지 처분도 자주 물어봐요. 그러나 얘는 사실상 공부할 게 없어. 왜? 요 내용대로 하니까. 그래서 환지 계획만 잘 잡아내면 환지 방식은 너무너무 쉬워요. 단 우리는 한 가지 주의할 부분이 뭐냐. 우리 개발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지 계획에 약속한 대로 환지 처분하는 방법을 정해놨는데 환지 처분하려면은 환지 계획대로 줄 거 아닙니까? 환지 계획에 정한 내용을 환지 계획에 정한 내용을 토지 소유자들한테 한 번 더 통지를 해줘. 통지 알려주죠. 알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을 알려줘? 환지 계획에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and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공고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고는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뭐하고 당신은 네 받을 토지는 이거예요 하고 알려주겠죠. 개별적으로 통지서 보내주고 관보나 공보에 그 내용을 뭐 해버린다? 환지 처분한다고 공고해버리는 거야. 그럼 대외적으로 알려버리죠. 86조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죠. 등기를 해야 된다고 시행자가 공고하면 된다고. 공고하면 다음날에 자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죠. 라고 도시개발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민법 187조에서 뭐라고 그래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라고 하죠. 도시개발법이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환지 처분합니다라고 공고를 하면 그 다음날에 자동적으로 뭐 한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등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맞죠? 자, 우리 민법하고 차이점이 뭐냐? 민법은 187조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 안 해도 소유권 취득하지만 만약에 처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거든. 팔아먹으려면. 내 앞으로 등기 안 하고 바로 팔아먹으면 안 돼요. 세금 때문에 반드시 등기를 하고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개발법, 정비법은 이렇게 등기 안 해도 다음날에 소유권 취득하는 건 똑같은데 얘는 처분을 하든 안 하든 등기해야 돼. 나중에. 그러니까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다음날에. 근데 나중에 등기부 정리는 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개발법은 나중에 14일 이내 등기 처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동네 신도시 개발해가지고 좀 있으면 우리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이상한 땅들을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도로를 택지를 조성했잖아요. 돌려주잖아. 그럼 종전 소유자하고 전부 다 지번이 다 바뀌어버리죠. 이거 등기 안 하고 놔둬봐요. 등기부 개판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발부 정비법은 반드시 등기부 정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등기부에 대한 공신력은 없죠. 공신력도 없는 데다가 이런 거 정리까지 안 하게 되면은 등기부가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발법과 민법의 차이는 뭐다?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은 취득하지만 우리 개발법 정비법은 일정 기간 내에 등기부 정리는 한다. 민법은 개인적으로 상속을 받았거나 할 때는 팔아 먹으려고 할 때 뭐 하면 되고 등기하면 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환지 방식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가 나면 공사를 해서 환지 계획에 약속한 대로 환지 처분하는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자, 수용 방식은 보상금을 주고 토지 등을 수용을 해서 택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는 방식이고
환지 방식은 환지계획 인가를 받아서 공사를 택지를 조성해서 환지 처분하는 방식을 환지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지 방식을 쉬었다가 정리하고 정비법 절차하고 비교를 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